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중국의 기술 유출과 훔치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의 천인계획 프로젝트부터 뒤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중국의 프로젝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그대로 베끼고 다른 나라들의 좋아 보이는 것은 그대로 다 베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유출해간 만큼 겉으로만 비슷할 뿐이지 실제 성능은 원본에 못 미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중어뢰를 양심 없는 중국이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이 제기돼 한국군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어뢰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어뢰의 끝판왕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만큼 한국의 모든 기술력이 투입된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전력은 급상승했을 정도로 막강한 공격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끼고 있다는 중국의 어뢰는 무엇이고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범상어 중어뢰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533mm 중어뢰입니다. 상어의 치명적인 공격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어뢰에 상어 이름을 붙여온 관리에 따라 우리군 최초로 국내 개발한 중어뢰는 백상어로 불리며 신형 중어뢰는 범상어라고 불립니다. 영문명은 타이거 샤크입니다. 범상어는 중어뢰 백상어, 경어뢰 청상어, 어뢰와 유도로켓을 결합한 홍상어까지 개발 양산하면서 수중 유도무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온 LIG 넥스원이 개발한 유선 유도 어뢰입니다. 범상어는 2009년 3월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12년 말 체계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6년 만인 2018년 6월에 운영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길이는 6.5m, 중량은 1620kg에 사거리는 약 50km, 최고 속도는 60노트로 알려져 있으며 사거리 전체 구간을 선유도하는 유선 유도 어뢰입니다. 추진 체계는 리튬 배터리 기반인 전기 모터를 사용합니다. 전기 모터는 사출음이 없어 은밀성이 매우 좋은데요. 그리고 모터 특유의 장점으로 섬세한 스피드 컨트롤이 가능해 조향성이 좋고 중간 유도까지는 프로펠러 회전수를 낮춰 은밀성을 높인 후 목표에 거의 다다르면 최대 속도로 올려 공격합니다. 그리고 표적 추적 시스템은 표적이 만든 항적을 따라가는 웨이크 호밍 기능을 탑재하여 적 수상함이 만드는 항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대항 공격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35노트의 속도를 내는 백상어에 비해 무려 6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적 핵 잠수함의 추적도 가능하며 백상어보다 파괴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외에도 고심도 운용 능력을 고려했으며 기만기에 대응하는 능력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범상어는 디젤 잠수함이 주역인 한국 해군의 잠수함대에 공격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해군은 주변국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시 전력으로 항공모함을 계획 중이고 실제 전투력으로는 잠수함을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여러 정치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인해 아직은 재래식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범상어로 알려진 차세대 중어뢰입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2020년 3월 방위사업청과 초도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 양산은 10발 정도로 한 발당 가격은 3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은 2031년까지 총 6,600억 원을 투입하여 범상어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범상어와 완전히 동일한 차세대 중어뢰를 개발하고 있는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차세대 전력으로 범상어 중어뢰를 2011년 12월부터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총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 4분기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적용된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9년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범상어와 완전히 닮은 차세대 중어뢰가 중국에서 YU-10이라는 명칭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특기인 도둑 개발 논란이 촉발된 이유인데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차세대 중어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베트남 중남부의 도시인 푸엔 인근 해상에서 한 어부가 조업 중 그물망에 걸려온 어뢰를 발견했습니다. 전장 6.8m, 직경 533mm의 중어뢰는 흑색 저마찰 도장의 탄도부를 주황색으로 구분했으며 이중반전 스크류 프로펠러를 추진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어뢰를 인계받은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뢰 출처를 알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기본적인 외형과 부품에 기입된 한자 표기를 감안한다면 누가 봐도 중국 잠수함이 사용하는 YU-6 중어뢰의 훈련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YU-6는 미국제 마크 46이나 마크 48 어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보통 어뢰는 유선 유도 방식을 제외하면 탐지와 통신이 곤란한 수중에서 운용됩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운영 중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분실되면 이를 조업 중인 어민들이 발견한 사례가 비교적 흔한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렇게 분실된 어뢰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기술을 도둑질하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기에 그런 것인데요. 과거 1978년 10월경 하이난섬 인근에서 발견된 미국제 마크 46 모드2로 알려진 경어뢰는 거의 아무런 손상도 없이 발견되어 당시 어뢰 획득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던 중국의 어뢰 자체 개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1978년 어뢰 발견 직후 중국 해군은 즉각적으로 관련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얻어 조사에 착수합니다. 당시 중국은 러시아제 어뢰에 대한 극히 한정적인 기술 정보와 초보적인 유도 어뢰에 대한 자체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제 어뢰를 득템하게 되면서 기술을 빼돌릴 기회가 우연히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당시 거의 원본 상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마크 46은 중국에게는 큰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은 이 어뢰에 본격적인 역설계 작업을 시작하고 나사 단위로 어뢰를 해체하며 10만 장 이상의 도면과 8만 장 이상의 기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은 해당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 1982년부터 YU-7 신형 경어뢰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경어뢰 개발 사업은 주요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이 동참하면서 중국 자체 어뢰 개발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훔쳐다 만든 만큼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안전성을 위해 가능한 원형을 벗어나지 않는 구조와 형상으로 개발을 진행했음에도 개발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초 소재 및 정밀 가공 기술이 부족한 중국의 기술력으로 추진기관 재현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원인은 균일한 품질로 양산할 수 없는 제조 기술로 생산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방산무기라는 것은 실물을 손에 넣고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적 신호 처리와 유도 알고리즘은 중국에게는 더욱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의 독자 개발이 불가피했습니다. 음향신호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와 유도 알고리즘 분야 등은 외부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중국은 어뢰를 복제한 후 장기간에 걸친 실사시험과 시행착오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발사 후 시험탄이 실종되거나 동일한 조립 과정을 거친 어뢰의 속도가 다르거나 소음과 진동으로 센서가 표적을 잃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중국은 미국에게 일부 기술들에 대한 판매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요. 그러나 핵심적인 기술, 특히 유도부에 대한 기술은 미국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당시 군사기술 교류가 가능했던 이탈리아와의 협상을 통해 어뢰에 대한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최초로 자체적인 허위 표적 필터링 기능을 갖춘 YU-7 어뢰가 탄생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실제 함정 운용 과정에서 몇 차례 문제를 일으키며 1980년대 전장의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개량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방산무기는 실물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똑같이 구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전에 이런 실물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과 시간을 현격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같이 중국이 카피한 어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개량형 YU-7의 성능은 미국제 마크 46 모드5 수준에 근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이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열기관 기술력이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전지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YU-10 중어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범상어 중어뢰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U-6의 발전형에 해당하는 YU-10은 중국의 차세대 잠수함의 주력 무장으로 개발 중인 신형 중어뢰입니다. 8개 모듈의 리튬 전지와 BLDC 모터를 조합한 전동 추진 형식입니다. 그 성능은 최소 55노트 이상의 속도와 최대 50km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형 형상 적응 배열 센서와 장거리 유선 유도가 가능한 광섬유 유도 체계를 조합했으며 고위력 신형탄두를 장착해 한층 더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개발하는 어뢰는 그 스펙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위력적인 중어뢰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번 중국이 그렇듯이 이 능력들이 실제로 증명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한국의 엄청난 기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범상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범상어에 사용된 최신 음향 탐지 체계는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항적 추적 능력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또 한국 주변국의 잠수함들은 최대 운용 수심이 650m가 한계인데 범상어는 수심 1000m까지도 운용이 가능해 못 잡는 잠수함이 없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도 500에서 600m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범상어 하나면 바로 두 동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되는 기술 유출 시도와 불법 복제로 인해 중국도 계속해서 기술 수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군사 강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군사력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핵심 기술들을 절대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보안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